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조합을 보면 감정이 아예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마음은 분명 있는데 그것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저울질하는 상태로 보여요. 먼저 투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갈등, 저울질,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다가가야 하나, 그냥 있어야 하나,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하나, 멈춰야 하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한쪽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즉, 여러분이 이 사람 안에서 아직 끝난 존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요. 연락을 하고 싶다가도 괜히 또 애매해지면 어떡하지 하고 멈추고 여러분 SNS를 보고 신경은 쓰이는데 먼저 반응하기는 망설이는 시기예요.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느리지만 진중한 감정, 쉽게 움직이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는 감정보다는 오히려 묵직하고 현실적인 쪽에 가까워 보여요. 쉽게 말해 가볍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많고 움직임이 느릴 뿐, 한 번 마음이 들어가면 오래가는 타입의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보고 싶어 하고 들이대는 타입은 아닐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과 다시 연결된다면 그 관계가 진짜 가능한지, 오래 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는지까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식스 오브 소즈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거리, 정리, 감정적으로 한 단계 넘어가려는 흐름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마음이 아예 사라졌다기보다 이 감정을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하거나 불편했던 흐름에서 벗어나려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즉, 좋아하는 감정과 정리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 신경 쓰이는데 이 감정 계속 들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이런 식의 마음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거나 생각을 끊어보려 하거나 연락을 찾는 식으로 자신을 통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쉽게 놓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바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마음은 남아있는데 그 감정을 계속 안고 갈지 정리할지를 두고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우리 관계에서 무엇을 아쉬워하고 후회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감정적으로 꽤 복잡해요. 특히 표현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혹은 내 방식이 너무 급했거나 너무 극단적이었다는 흐름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나이트 오브 컵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감정 표현, 로맨틱한 접근, 진심을 전하는 태도를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갔어야 했는데 조금 더 진심을 표현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괜히 무심한 척 했다든지 여러분이 서운해할 때 제대로 달래주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마음은 있었지만 타이밍을 놓쳐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나이트 오브 소즈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급함, 직선적임, 감정보다 말이나 행동이 앞서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너무 성급했거나 너무 직설적이었거나 혹은 반대로 감정은 복잡한데 그걸 제대로 다듬지 못하고 거칠게 표현했을 수 있어요. 즉, 진심은 있었는데 표현 방식이 서툴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싸울 때 욱해서 말을 세게 했다거나 감정은 있는데 설명 없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거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말하지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트 오브 컵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떠남,
감정을 남긴 채 돌아서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때 내가 그렇게 물러서지 말았어야 했나, 그때 관계를 포기하듯 두지 말았어야 했나, 이런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 감정을 안고도 돌아선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붙잡아주길 바랐는데 스스로 먼저 선을 그어버렸다거나 상황이 답답해서 그냥 됐어 식으로 돌아섰지만 나중에 혼자 생각해보니 더 미련이 남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정리하면 이 사람이 후회하는 건 진심을 더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감정을 서툴고 급하게 다룬 것, 그리고 마음이 있는데도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여요. 즉, 이 사람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아쉬움이 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관계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과 앞으로 그가 보여줄 태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에이트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생각의 감옥, 두려움, 스스로 만든 제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적인 외부 문제라기보다 상대방 또는 두 사람 중 한쪽의 머릿속 불안과 망설임일 가능성이 커요.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다가가면 복잡해질 것 같고, 괜히 상처받을까봐 스스로를 묶어두는 에너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연락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내가 다시 다가가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 행동조차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투 오브 완즈가 나왔죠. 이 카드는 방향을 보는 카드, 미래를 고민하는 카드예요. 즉, 상대는 이 관계를 완전히 포기했다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당장은 행동보다 고민이 더 앞서지만 시선 자체는 여전히 이 관계의 미래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연락은 안 해도 여러분의 근황을 간접적으로 체크한다든지 머릿속으로는 다시 연결되면 어떻게 말하지? 를 여러 번 그려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디 엠프레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매력, 끌림, 풍요, 감정의 성장, 그리고 관계를 키우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앞으로 보여줄 태도는 처음에는 망설이고 생각이 많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에 대한 끌림과 애정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편안함, 매력, 놓치기 아까운 존재감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처음엔 관망만 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모습, 혹은 더 빛나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장애물은 상대의 불안과 머릿속 복잡함이고 앞으로의 흐름은 이 관계의 미래를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여러분에게 끌리는 마음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여기 조합은 꽤 강합니다. 특히 관계가 다시 선택되고 새롭게 시작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춰가는 흐름이 보여요. 먼저 더 러버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끌림, 선택, 인연, 감정적인 연결을 뜻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서로를 향한 강한 끌림이나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연결감이 있어요. 이건 그냥 스쳐가는 관계라기보다 서로에게 선택의 순간을 만들게 하는 인연으로 읽힙니다. 예를 들면 그냥 생각만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과 다시 해볼까 말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관계예요. 한 번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장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풀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새 출발, 다시 시작, 부담을 덜고
한 걸음 내딛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한번 리셋된 듯한 느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과거의 무거움만 붙잡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처럼 깊은 얘기부터 시작하기보다 가벼운 안부, 자연스러운 대화, 편안한 말문트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같은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디 엠퍼러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안정, 책임감, 분명한 태도, 관계를 구조화하는 힘이에요. 즉, 이 관계가 흘러간다면 마냥 가볍고 불안정한 연결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고 보다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엔 가볍게 연락이 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더 명확하게 말하려고 하거나 예전처럼 애매하게 두지 않으려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 관계는 앞으로 서로의 끌림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며 결국에는 보다 분명하고 안정적인 관계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조언 카드에서는 나인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한마디로 나 자신의 가치, 여유, 자존감,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조언은 상대방의 반응이나 관계의 속도에 내 가치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상대가 왜 이렇게 느린지, 왜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는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인 오브 펜타클스는 그럴수록 여러분이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즉,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보다 나는 원래 충분히 매력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요. 상대 연락 하나에 하루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거나 답장이 늦으면 내가 별로인가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건 지금 카드가 말하는 방향과는 조금 달라요. 오히려 내 생활을 잘 챙기고 내 할 일을 하고 나를 더 예쁘고 단단하게 가꾸면서 좋으면 와. 하지만 나는 나대로 빛난다. 이 태도를 가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또 이 카드는 관계에서 조급해지지 말라는 조언도 함께 줘요. 지금은 무리해서 결과를 당겨오려고 하기보다 내 페이스를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카드 리딩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가볍고 편하게 보일 수 있는데 속으로는 정서적인 결핍과 연결에 대한 그리움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3 오브 컵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즐거운 교류, 편안한 소통, 친근함, 다시 이어지고 싶은 분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완전히 무겁고 차가운 감정보다는 이 사람과 있으면 좋았는데 편하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의 밝고 편안한 기억을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커요. 둘이 나눴던 사소한 대화, 같이 웃었던 순간, 별거 아닌데도 유난히 편했던 분위기를 자꾸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긴장감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기분 좋게 연결되었던 사람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5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상실감, 외로움, 소외감, 내가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좋았던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연결이 약해졌거나 멀어졌다는 사실에서 결핍감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예전엔 자연스럽게 연락하거나 반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허전함을 느낀다든지 여러분과의 거리가 생긴 걸 생각하면 괜히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투 오브 컵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상호 끌림, 감정적인 교감, 서로를 향한 연결을 뜻해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단순히 편했던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통하는 사람,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사람, 혹은 마음이 오고 갔던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뭔가 잘 맞았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좀 달랐어. 이런 식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은 좋았던 교류에 대한 그리움, 지금의 거리에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감정적 연결감이에요. 즉, 이 사람 마음 안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을 건드리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 관계에서 무엇을 아쉬워하고 후회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좋은 감정은 분명 있었는데 그걸 편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가 강하게 느껴져요. 먼저 나인 오브 컵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만족, 바람, 감정적인 충족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좋았던 감정, 행복했던 순간, 혹은 이 사람 괜찮다, 좋다라고 느낀 부분이 컸던 걸로 보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 연락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여러분이 자신을 인정해주거나 편안하게 받아줬던 순간을 꽤 만족스럽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파이브 오브 완즈가 들어오면서 그 좋은 감정이 관계 안에서 부딪힘, 오해, 자존심 싸움, 타이밍 어긋남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카드는 꼭 큰 싸움만 뜻하는 건 아니고 서로 엇갈리거나 마음이 있는데도 부딪히는 상황도 말해요. 예를 들면 한쪽은 표현이 부족했고 다른 한쪽은 서운함이 쌓였다든지 서로 마음은 있는데 말이 안 통해서 자꾸 분위기가 꼬였다든지 혹은 누가 더 먼저 다가가느냐를 두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파이브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결국 후회의 핵심이 거리감, 소외감, 잃어버린 연결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즉, 이 사람은 관계 안에서 좋았던 감정이 분명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멀어지게 만든 점을 가장 아쉬워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표현했으면 안 멀어졌을 텐데 내가 괜히 버티다가 이 관계가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식의 후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람이 후회하는 건 여러분과 좋았던 감정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 관계 안에서 부딪히고 어긋나게 만든 것, 그리고 결국 서로의 거리감을 키운 것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 관계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과 앞으로 이 사람이 보여줄 태도를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관계의 핵심이 균형 문제와 감정적인 후회, 그리고 그 뒤에 오는 회복 가능성으로 읽혀요. 먼저 식스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주고받음, 균형, 관계의 밸런스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 관계를 맡고 있는 큰 장애물은 서로 주는 마음의 양이나 표현의 방식이 맞지 않았던 부분일 수 있어요. 한쪽이 더 애쓰고 한쪽이 더 받기만 하거나 혹은 서로 원하는 방식이 달라서 균형이 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확실한 표현을 원했는데 상대는 반응이 느렸다든지
상대는 나름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즉, 감정의 크기보다 표현의 균형이 안 맞았던 문제가 컸던 거예요. 그리고 파이브 오브 컵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후회, 아쉬움, 놓친 감정을 바라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상대는 지금도 관계 안에서 좋았던 걸 내가 놓쳤나? 괜히 이렇게 멀어졌나? 하는 감정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후회가 오히려 행동을 늦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후회가 있으면 바로 움직이기보다 더 조심해지고 더 망설여질 수 있거든요. 연락하고 싶어도 지금 와서 내가 뭐라고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한참 망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더 선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밝아짐, 솔직함, 회복, 다시 드러나는 감정을 뜻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행동은 답답함만 계속되는 흐름이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솔직하고 밝은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거나 가볍게 반응을 보이다가 점점 더 편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여러분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요. 정리하면 현재 장애물은 감정과 표현의 균형이 맞지 않았던 점, 그리고 후회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진 마음이고요. 앞으로는 그 흐름이 점점 풀리면서 더 밝고 솔직한 태도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엄청 급하게 불붙는 재회라기보다는 각자의 중심을 지키면서 다시 편하게 연결되고 현실적인 시작점이 생기는 흐름으로 보여요. 먼저 나인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독립성, 자기 가치, 자기 페이스를 뜻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누가 누구에게 매달리는 방식보다는 각자 자기 중심을 지키는 상태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려 불안해하기보다 서로 조금 더 성숙해진 상태에서 관계를 바라보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쪽에서도 이 사람이 와도 좋지만 나는 나대로 괜찮아. 이런 안정감이 생길수록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오브 컵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다시 소통하고 웃고 편하게 연결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두 사람은 무거운 이야기부터 바로 꺼내기보다 가볍고 편안한 교류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오랜만에 안부를 묻거나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거나 분위기를 먼저 부드럽게 푸는 방식으로 접점이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작지만 진짜인 시작, 현실적인 제안, 천천히 만들어가는 관계를 뜻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단번에 확 바뀌기보다 작은 연락, 작은 약속, 작은 계기에서부터 조금씩 다시 쌓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갑자기 큰 고백이 들어오기보다는 밥 한번 먹자, 오랜만에 이야기할래? 이런 현실적인 접점으로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관계는 앞으로 각자의 중심을 지키면서 편안한 소통을 다시 열고 작지만 현실적인 시작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조언 카드에서는 6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한마디로 주고받음의 균형, 관계의 밸런스, 서로의 에너지가 공평하게 오가는 흐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반대로 받기만 바라면서 균형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에서는 감정이 아예 없는 것보다 균형이 맞지 않아서 답답해진 부분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더 표현하고
한쪽은 더 조용했고, 한쪽은 더 기다리고, 한쪽은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식스 오브 펜타클스는 바로 그 지점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요. 상대가 연락을 잘 안 하는데도 늘 내가 먼저 다가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왜 나만 계속 애써야 하지? 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 반대로 상대가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면 그 부분도 조금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무조건 퍼주라는 뜻도 아니고 무조건 계산적으로 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주는 만큼 상대도 움직이는지, 상대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관계를 맞춰오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카드 리딩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조합을 보면 마음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꽉 눌러두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먼저 에이트 오브 소즈가 나왔죠. 이 카드는 생각의 감옥, 망설임, 불안, 스스로 만든 제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감정이 없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강해요. 내가 지금 다가가도 될까? 괜히 더 꼬이는 거 아닐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한다든지 SNS를 보고 신경은 쓰이는데 먼저 반응하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시기예요. 즉, 속으로는 의식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킹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안정감, 현실성, 책임감,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감정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은 가볍거나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꽤 진지하고 현실적인 쪽으로 읽힙니다. 여러분을 그냥 순간적으로 끌리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소중하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제대로 다가가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을 다시 만난다면 장난스럽게 접근하기보다 관계를 좀 더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타입이에요. 즉,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무게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체리엇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직진, 의지, 통제, 그리고 결국 움직이려는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많고 묶여 있어 보여도 이 사람 안에는 결국 움직이고 싶다. 내가 이 감정을 정리하든 아니면 밀고 나가든 방향을 잡고 싶다. 이 마음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한동안은 조용히 관망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을 하거나 생각보다 더 확실한 태도로 다가오는 식의 흐름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은 생각이 많아 쉽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꽤 진지하고 현실적이며 결국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즉,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가볍게 스쳐가는 대상이 아니라 조심스럽고도 무게감 있게 다뤄지는 존재로 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 관계에서 무엇을 아쉬워하고 후회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요,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것, 그리고 감정을 더 빠르고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져요. 먼저 포 오브 컵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무심함, 놓쳐버린 기회, 감정은 있는데 겉으로는 반응이 없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때 내가 더 반응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먼저 신호를 줬는데도 이 사람이 무심하게 넘겼다든지 좋은 흐름이 왔는데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관계가 식어버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이트 오브 소즈가 나왔죠. 이 카드는 빠른 움직임, 직선적 태도, 말과 행동이 급하게 튀어나오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급했나? 혹은 반대로 차라리 그때 빨리 말했어야 했나? 이 두 가지 후회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즉, 표현의 속도와 방식에서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은 있었는데 타이밍을 너무 재다가 결국 놓쳤다든지, 반대로 감정이 복잡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해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텐 오브 컵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행복한 관계, 정서적 만족, 함께 이루고 싶은 감정을 뜻해요. 이 카드가 여기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호감만 느낀 게 아니라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 사람과는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가 가능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이랑 잘 됐으면 꽤 행복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람이 후회하는 건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감정을 표현하는 타이밍과 방식이 어긋난 것, 그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행복한 관계로 갈 수 있었던 가능성을 붙잡지 못한 것이에요. 즉, 이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여러분과의 가능성을 꽤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관계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과 앞으로 이 사람이 보여줄 태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3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협력, 맞춰감, 현실적인 조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감정 자체의 부재가 아니라 서로를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일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합이 잘 안 맞았던 거예요. 한쪽은 감정을 원했고, 다른 한쪽은 현실적인 안정부터 보고 싶었다든지, 서로 원하는 속도나 방식이 달라서 자꾸 엇갈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오브 소즈가 나왔죠. 이 카드는 관계를 막는 장애물로 봐도 앞으로의 행동으로 봐도 급함과 직선적 태도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즉, 이 사람은 생각이 많다가도 움직일 때는 너무 급하게 움직이거나 반대로 말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몰아친다든지 오랜만에 다가와 놓고는 대화를 충분히 쌓지 않은 채 결론을 서두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퀸 오브 완즈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자신감, 끌림, 적극성, 뚜렷한 관심을 뜻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앞으로 보여줄 태도는 처음엔 다소 급하거나 서툴 수 있어도 점점 더 여러분에게 끌리는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거나 더 빛나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또 애매하게 주변만 맴돌기보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관계의 장애물은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의 부족, 그리고 상대의 급한 표현 방식이고요. 앞으로는 그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끌림과 관심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꽤 좋습니다. 특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안정적인 기반, 그리고 감정 표현의 흐름이 함께 들어와 있어요. 먼저 더 매지션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시작,
의지, 소통,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을 뜻해요. 즉, 이 관계는 가만히 끝나는 흐름이라기보다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연결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말 그대로 다시 해볼 수 있다. 다시 말이 트일 수 있다. 이 에너지가 살아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연락이 다시 오거나 예전에는 없던 솔직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퀸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안정감, 배려, 현실적인 애정, 편안한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흘러간다면 불안정한 밀당보다는 점점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놓치기 아까운 사람으로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단순한 감정 소모가 아니라 진짜 이어갈 수 있는 관계로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이트 오브 컵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감정 표현, 호감 전달, 로맨틱한 접근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계는 누군가의 감정 표현 혹은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보려는 시도와 함께 조금 더 감정적인 온도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안부 연락으로 시작하더라도 점점 더 다정한 말투가 나오거나 미안함과 그리움을 섞어 표현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 관계는 앞으로 다시 연결이 시작되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기반 위에서 감정 표현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조언 카드에서는 더 선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정말 강한 긍정의 카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밝아짐, 솔직함, 자신감, 관계의 회복,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진심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조언은 불안과 추측 속에 갇히지 말고 나 자신을 더 밝고 당당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관계가 애매하거나 상대의 속도가 느리거나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는 상황일수록 사람은 자꾸 어두운 쪽으로 생각하게 되죠.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가? 이 관계는 이미 끝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더 선은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 불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너무 어둡게 해석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내 본래의 밝은 에너지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요. 카드 리딩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굉장히 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끌림, 잊히지 않는 추억, 그리고 함께 했을 때의 안정감이나 특별함이 동시에 들어와 있어요. 먼저 더 데빌이 나왔죠? 이 카드는 집착, 강한 끌림, 놓기 어려운 감정, 자꾸 생각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냥 좋았던 사람 정도로 가볍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강한 흡인력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로는 정리하려 해도 마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득문득 여러분이 떠오르거나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다가도 다시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해도 결국 비교되거나 생각나는 식의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식스 오브 컵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추억, 그리움, 순수했던 감정, 과거의 연결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은 단순한 욕심이나 집착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그때 좋았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특별했어, 이런 식의 따뜻한 감정도 같이 남아있어요.
둘이 편하게 대화했던 순간, 자연스럽게 마음이 오갔던 순간, 혹은 처음 가까워졌던 시절의 공기까지도 이 사람이 꽤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 오브 완즈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안정감, 편안함,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 관계의 기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그냥 자극적인 감정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편하고 좋았던 사람, 관계로서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과는 잘 맞았는데, 같이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였는데, 진짜 이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감정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은 강하게 끌리고 쉽게 놓이지 않으며, 동시에 좋았던 추억과 편안함까지 함께 남아있는 감정입니다. 즉,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단순히 스쳐간 사람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특별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 관계에서 무엇을 아쉬워하고 후회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한마디로 내가 이 관계를 더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 기다리기만 하다가 흐름을 놓쳤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먼저 더 매지션이 나왔죠. 이 카드는 시작, 의지, 말, 행동,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해볼 수 있었고, 연락을 하든, 표현을 하든, 분위기를 바꾸든, 자신에게 기회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내가 먼저 말을 걸었으면 달라졌을까?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이 관계가 이어졌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븐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기다림, 관망, 결과를 지켜보는 태도를 뜻하죠. 문제는 이 기다림이 관계에서는 종종 너무 오래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행동할 수 있었는데도 확신이 생기기를 기다리거나 상황이 더 좋아지길 기다리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표현해주기를 은근히 기다렸다든지 상대의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가가야지 하고 미루다가 흐름이 식어버린 시기예요. 마지막으로 3 오브 완즈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미래를 보는 시선, 멀리서 바라봄, 가능성을 생각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숨기고 있는 속마음 안에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단순히 그 순간으로만 본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했던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다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관계가 여기서 끝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마음을 품고 있었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 사람이 후회하는 건 관계를 바꿀 힘이 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 기다리다가 흐름을 놓친 것, 그리고 여러분과의 미래 가능성을 보면서도 현실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더 재고 기다리다가 결국 놓친 부분을 아쉬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 관계를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과 앞으로 그가 보여줄 행동과 태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퀸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안정, 현실성, 조심스러움,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를 맡고 있는 장애물은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너무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기준으로 관계를 보려는 태도일 수 있어요. 즉, 이 사람은 감정이 올라와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지금 움직여도 괜찮은가? 내 생활과 감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먼저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바로 다가가기보다는 상황이 안정적인지부터 따진다든지 감정보다 현실 조건을 먼저 보다 보니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인 오브 컵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만족,
바람, 자신이 원하는 감정적 충족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장애물로도 읽히는데 상대가 자신의 만족과 편안함 안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마음은 있으면서도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관계를 변화시키기보다는 현재 자기 감정선 안에서만 머무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채워지지만 정작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 시기예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그리워하고, 혼자 만족하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페이지 오브 완즈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호기심, 가벼운 연락, 새로운 소식, 다시 타오르는 관심을 뜻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보여줄 행동은 처음부터 무겁고 진지한 선언이라기보다 가볍게 다시 접점을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뜬금없는 안부 연락, 스토리에 반응하기, 가볍게 말을 걸어보는 식의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처음은 가벼워 보여도 그 안에는 다시 연결해보고 싶다는 관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장애물은 현실성과 안정성을 지나치게 따지는 태도, 그리고 마음은 있으면서 행동은 미루는 만족감이고요. 앞으로는 그 흐름 속에서도 가볍지만 분명한 관심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솔직히 말하면 감정은 강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먼저 세븐 오브 컵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혼란, 상상, 여러 가능성, 확실하지 않은 감정을 뜻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서로 마음이 아예 없는 방향이라기보다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고 가능성을 여러 번 재보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해볼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나을까? 저 사람도 같은 마음일까? 이런 식으로 서로 혹은 한쪽이 마음속에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더 데빌이 나왔죠. 이 카드는 강한 끌림, 놓기 어려움, 반복되는 감정, 집착성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쉽게 잊히거나 깨끗하게 끝나는 흐름보다는 끊으려 해도 다시 생각나고 멀어져도 다시 당기는 관계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연락이 끊겨도 신경이 계속 쓰인다든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이어질 계기가 생긴다든지 서로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템퍼런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조율, 회복, 균형 천천히 맞춰가는 흐름이에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강한 감정과 혼란이 결국은 조금씩 정리되고 적절한 온도로 맞춰질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엔 서로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애매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차분하게 대화가 되거나 관계를 건강하게 조절해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 관계는 앞으로 혼란과 강한 끌림이 반복될 수 있지만 결국은 천천히 균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쉽고 단순한 관계는 아니지만 잘 조율된다면 다시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조언 카드에서는 나인 오브 완즈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한마디로 지친 상태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힘,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리고 상처가 있어도 나를 보호하면서 끝까지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조언은 무조건 버티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는 감정이 분명 없지 않은데 흐름이 단순하거나 편한 관계는 아니죠. 강하게 끌리기도 하고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매하고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두 가지 극단으로 가기 쉬워요. 하나는 너무 지쳐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다른 하나는
불안해서 더 매달리고 더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인 오브 완즈는 그 두 극단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무너져서 포기해버리지도 말고 그렇다고 상처받은 채로 무작정 또 뛰어들지도 말고 경계는 지키되 가능성은 완전히 닫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카드 리딩 마칠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